런던 안에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런던이 가리키는 지역이 시대에 따라서 각각 뭐 다른 걸 가리키긴 하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수도죠. 근데 시티 오브 런던 하면 그 런던 안에 있는 조그만 지역, 금융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증권 거래소 그리고 영국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자면 월스트리트에 해당하죠. 옛날에 로마가 군대를 영국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런던 지역에 주둔한 지역이라고 해서 런도니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타워 브릿지 근처인데 거기에 이제 근처에 성벽을 쌓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중심으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기독교 문화유산들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슬리 기념교회 그리고 청교도 무덤 그리고 사형터를 찾아갔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웨슬리 박물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웨슬리 뮤지엄 아니면 웨슬리 하우스 아니면 하우스 뮤지엄이라고도 부릅니다. 옛날에 그 사택으로 집으로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박물관으로 사용한 거죠. 옛날엔 공짜였는데 오늘은 돈 내고 갑니다. 한 8파운드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신발, 뭐 책상, 의자, 그리고 뭐 침대, 운동 기구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알 수 있죠.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지하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지하에는 이제 다용도실이라고 뭐 여러 가지 저장인데 오늘날에는 박물관으로서 뭐 그 연구할 때 체온을 덮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유아 세례 때 입었던 조그만 여자아이들 그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용 필기구들 세트들도 있고 실내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부엌인데 거기서 이제 조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는 지금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엌 바로 앞에 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운물에서 이제 물을 길러서 거기서 처리하는데 오늘날에는 아마 위생의 문제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 식당이 있고 2층에 침실하고 서재가 있고 3층에 또 이제 손님용 침실하고 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오늘날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사무실로서 관리하는 사람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을 좀 보시면 식당 부분에 보면 다이닝 룸이라고 하는데 찰스 웨슬리 초상화가 있고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조 그 음식이죠. 그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걸 먹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죠. 동생인데 신학자로서 찬송가 작곡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성회라고 하는 홀리 클럽을 사실 만들었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성경 공부하고 경건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인데 윌리엄 모건, 로버트 커칸, 조지 위필드, 아니면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 주일 2번이나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회 선교, 그러니까 죄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집이 따로 있고 계획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을 계획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실은 존 웨슬리가 정한 규칙과 기도집을 통해서 그 신성회가 운영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면은 의자와 책상이 있고 또 존 웨슬리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가면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 공간이죠. 그래서 먼저 서재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책상인데 오늘날 잘 볼 수 없는 책상, 특별히 저 책상을 뷰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하는 책상인데 그 안에 또 비밀 공간이 있어서 좀 민감한 편지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숨겨두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의자는 앞에 보면은 일반적인 의자와 조금 틀린데 앉아 있으면은 의자가 되는데 딱 돌려서 보게 되면 조그만 그 지지대가 있어서 책상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계, 전기기계죠. 일렉트리컬 머신인데 당시 우울증이나 아니면 루마티즘 같은 것을 치료하는 민간 치료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침과 부항으로 민간 치료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침실인데 당시 책들이 좀 꽂혀 있고 이 책에는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 직접 기록한 주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다리미도 있죠. 그리고 침대 주변에 커튼이 있어서 아마 추울 때 단열하는데 좀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침대 크기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한 165cm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겨진 옷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발 그리고 이 침대를 보면 그거보다 더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가장 크다고 말하는 네덜란드 남자 평균 신장이 16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에서는 더 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작은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 보면은 이 침실 바로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실이죠. 문을 열고 가면 조그만 공간인데 이곳에서 사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고 줄을 서서 사실은 들어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직접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죠. 일상생활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구,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도 하고 산기도 저희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는 산기도도 했죠. 그리고 통성 기도도 하고 영국에서는 특별히 코리안 프레어라고 말을 하죠. 막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내서 막 하는 것들. 여기선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에서는 주로 묵상 기도 아니면 이제 팝콘 프레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할 경우에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도하는 걸 이제 팝업 기도라고도 하기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서로 섞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신뢰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단이죠.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means of grace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을 뜻합니다. 물론 오늘날 찬양이라든가 성도 간의 교제라든가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 먹고 또 운동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수단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 또 성례에 참여하며 또 우리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통해서 메소디즘을 통해서 강조했던 이 수단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초청받고 온 설교자들, 그러니까 visiting preachers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침실도 있고 또 거실에 해당하는 나름대로의 그 preachers room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preachers room 보면은 옷장 옛날 옷장이죠. 오늘처럼 옷을 쫙 걸어놓는 게 아니라 접어서 넣어놓는 그런 형식인데 그 옷장과 존 애틀레이 초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애틀레이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운영했던 책방, 그러니까 서점, 오늘날로 말하자면 출판사 기능을 하죠. 거기에 관리인으로서 사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출판사 이름을 북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처음에는 이제 부채가 있었는데 이 존 애틀레이라는 분이 관리를 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1780년대에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떠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방식이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좀 틀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존 애틀레이라는 분은 이제 회중교회 목사가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할 때 혼자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존 애틀레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우리가 또 출판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들이 진행될 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unsung hero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주목받고 칭찬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라는 그리스도인이 남기건 발자취를 지금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시작이 사실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의 회심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런던 뮤지엄 옆에 조형물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하는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또 사회에 있어서 변화, 아름다운 변화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조그만 흔적이 남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한다는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의 회심과 또 그러한 섬김,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